Российские экипажи строго выдерживали заданный режим полета. По данным объек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рушений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не допущено. Информация о якобы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ом огне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стребителей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Если бы российские летчики определили для себя такую угрозу, то последовал бы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й и адекватный ответ.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말을 뭐 이렇게 길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를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의 행동이 공중난동행위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공중난동행위. 그러니까 청와대 윤도한 수석의 브리핑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지금 러시아 국방부가 대한민국 조종사들이 공중난동을 부렸다. 이런 브리핑을 하겠습니까? 이 한국 공군의 유사한 비행이 반복되면 오히려 대응할 수 있다. 러시아가 적반하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비판 한마디 못했다는 거예요. 비판 한마디 없는 정부의 저자세, 러시아 무관이 유감 표명, 청와대는 러시아 측 해명만 해줬죠. 그리고 국방부는요, 청와대에서 러시아가 잘못 없다고 저렇게 나오니까 일본만 탓했어요. 일본의 주장은 일본의 가치도 없다. 국방부는 대일 경고만 했습니다. 국방부, 청와대 어디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항의나 비판은 없었습니다. 언급조차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도영 박사님, 네. 군 안팎에서는요,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너무 걱정합니다. 지금 군 안팎에 나오는 게 영공 침범 행위가 재발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이 침범당했는데 우리 청와대는 NSC, 실제 국가안보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계 오작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계 오작동일 수 없다라고 충분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대한민국 독도의 영공을 한 차례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투기가 여기에 대한 경고 사격에서 물러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침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된 의도가 아니라면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매우 분명한 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공이 있고 카디즈라고 할 수 있는 방공 식별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중국이 대한민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100차례가 넘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항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당신들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카디즈를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공을 두 번 다시 침범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도한 수석의 얘기를 보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난번 북한의 목선이 유유히 대한민국 동해의 땅을 밟았을 그때 우리 정부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해명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경계태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청와대가 하는 해명들에 대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나왔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야 이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었냐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것 아닌 상태고 러시아가 의도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에게 얼만큼 강력한 항의 뜻을 펼칠 것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아마 똑똑히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브리핑을 했는지 아직까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설사 러시아가 지금 공식 입장도 아닌 걸 갖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 건데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을 하면서 기기 오작동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금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실수가 아닌 상황에서 청와대라면은 홍보수석이라면 강력하게 러시아에 대해서 이게 무슨 기계 오작동이냐, 어디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항의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기계 오작동이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죠. 되게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중국에 기계를 팔아먹거든요. 그렇군요. 오작동된 기계를 팔아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오작동은 더 팔 수도 없어, 이제.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예 침입했다 안 했다를 얘기를 해야지. 오작동이라는 거는 지금 왜 이 연습이 뭡니까? 러시아가 중국의 기계 시스템 팔아먹는 거예요. 사드를 빌미로. 예. 근데 러시아 공군이 오작동했다. 누가 오작동을 했더라도 TU라는 기계는 오래된 비행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작동일 가능성이 있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얘기를 꺼냈다는 게 말이야. 오작동 하더라도 뭐 와이퍼가
창문 와이퍼가 이런 오작동이 아니라 남의 영공을 침입할 정도의 오작동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러시아가 일본과 미국이 네.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대응한 건가를 김 장관 얘기한 것처럼 간을 본 거예요. 간 본 거다. 그럼 그 상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그걸 얘기를 해야지 소통수석이 그냥 러시아 무관한 사람 불러다 놓고 양해 구하는 그걸 어떤 러시아의 대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월 달에 아마 말한 대로 카디저 자디드에 대해서 중국과 말하자면 러시아가 보다 한층 높은 군사 협력에 대한 체결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재발될 것이기 때문에 NSC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예. 국민에게 보여주는 걸 소통해야 될 게 국민소통수석입니다. 할 일을 하라.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쉬움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북한의 도발과 중국과 러시아의 행위가 연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하반기에 한반도 질서가 굉장히 숨가쁘게 간다는 것을 지금 정조로 내놓기 때문에 단순한 오작동이거나 실수거나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한반도의 엄연한 현실이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적절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홍보수석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홍보수석은 없었다. 윤도한 수석은 청와대 홍보수석인가 러시아의 대변인인가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러시아의 그 내부적인 얘기를 마치 두둔해주고 그걸 누구를 지금 대변을 해주느냐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공을 침입했는 것은 러시아인데 왜 갑자기 돌아서서 일본에다가 돌직구를 날립니까? 예.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번지수를 잘못 잡았는 것은 처음에 그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뒤에 계속 꼬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일 간에 지금 그 외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름대로 또 협조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일 간의 대응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미일 이 삼각동맹이 흐트러지는 그 상황을 절묘하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그 치고 들어오는 그 상황을 누구나 국민들은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고 영공만 뚫렸습니까? 오늘 아침에 봤더니만 북한에 있는 어떤 이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왔고 또 한국의 고정 간첩도 지금 잡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대체 안보의 구멍이 숭숭숭숭 났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는 그런 상황에 갔습니다. 북한 말씀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사거리 430km. 북한이 오늘 아침에 원산에서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군은 추가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벌써 일본 쪽에서는 이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이 이 발사체가 어떤 발사체인지 세부 분석 중인데 지난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을 때도 애써 미사일이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이번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방부가 뭐라고 분석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이번에 북한까지 믿었던 북한까지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허나 소장님이 외신 기자들 좀 만났다면서요. 네. 외신들은 좀 뭐라고 봅니까? 사실은 거기 앉아있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어떤 변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물론 이제 똘똘 뭉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성에 대한 칭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그 말들이 있었어서 그걸 지금 뭐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앉아 있는 한국인으로서 제가 어떤 변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